오늘은 토지평가 해봅니다. 토지평가는 우리나라에서 풍수 전문가들이 하죠. 특정 토지는 풍수 관점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평가해 왔지요. 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죠. 사업성이 이렇고 가치평가가 이렇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개발 호재가 있고 이건 개발이 안 될 거다. 맹지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죠.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평가를 할 거예요. 풍수 잣대를 너무 들이대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보고 또 부동산 입장에서 하는 것도 약간은 부족하다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할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풍수를 대지도 않을 것이고 적당한 풍수 가치로 풍수 관점에서 관찰하고 부동산 관점도 적당하게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평가해야 할 항목은 접근성, 도로 문제, 조망 문제입니다. 조망 문제는 묘지, 축사, 송전탑, 태양광 같은 거예요. 토지 대 묘지, 축사, 송전탑도 문제지만 토지 관점에서 조망을 할 때 대체적으로 거리가 300m를 기준으로 조망 권역으로 보는가 봐요. 제1차 조망 권역. 그 권역 내에 묘지, 축사, 송전탑이 있는지 아니면 300m를 벗어난 지점에 있어서 감점 요인으로 관측하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살펴볼 거예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토지는 이 토지예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곳의 경계 표시를 해볼게요. 이곳 토지는 대체적으로 이곳이 능선입니다. 능선이에요.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토지 경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묘지 후면을 N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S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렇게 가정하고서 이 길을 이렇게 고정하고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고요. 우리 토지 반대편에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가 반대편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토지 반대편에 이 N과 S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쪽이 동방이 될 거예요. 이쪽이 서방입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 실방위는 아마 간좌 곤양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편의상 설명을 하기 위해서 N구역과 S구역을 고정했기 때문에 자연히 동방이 생겨나고 서방이 생겨났어요.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고정시킨 이기예요.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태양광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토지주도 다르고요. 그 앞면에 묘지가 있다. 이 부분은 감점 요인이 되겠죠. 우리 이 토지가 활용 가치가 있으며 또 풍수적으로는 어떤 입지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 토지의 가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우리 토지 기준 주택을 건설한다면 방향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건설이 가능한지를 우선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야 가치 판단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우리 토지 기준 동방 권역으로는 향 앞을 둘 수가 없어요. 이 부분으로는 이미 앞을 둘 수, 왜 제가 진하게 능선 표시를 했죠. 이 능선 너머로는 우리 토지에서 주택을 짓고 동방을 향해서는 향을 둘 수 없어요. 또 향을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환경인데 그 좋은 환경을 엽지고 이렇게 향을 둔다는 건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해서도 안 돼요. 집 짓다면. 그러면 이곳 권역은
태양광이 있다 하더라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으로는 향을 두면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바비가 아닌 다음에 이쪽을 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 토지에서. 왜 그런지는 원거리 제가 지형들을 보면서 왜 그런지는 설명드려 볼게요. 잠시 후에 다시 이렇게 능선 표시를 해 볼게요. 이 능선 표시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방향으로는 앞을 둘 수 없다. 어차피 집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방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태양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이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산 너머이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풍수 관점에서 이 터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러나 앞면에 있는 묘지는 상황이 달라요. 이 묘지는 앞면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기호를 표시해 볼게요. N이라 고정하고 S라 고정한다면 이곳 방위는 동방이고 이곳 방위는 서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계표를 놓고 설명하자면 N과 S가 정해진 요 앞면, S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쪽은 앞면이에요. 앞면에 묘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감점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감점 요인이 되는지 제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약간은 근거리에서 살펴보았어요. 또 다른 측면 살펴볼게요. 이곳에서 집을 짓는다면 그러면 어느 위치에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오로지 풍수 관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자들의 관찰과는 저는 관찰견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이곳에서도 주택 집 짓기가 가능하냐?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가능하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 살펴볼게요. 다시 이 등선 포함해서 경계 표시를 하고요. 다시 우리 토지 표시를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해봅니다. 우리 토지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남의 토지도 이렇게 표시하고 앞에 묘지까지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나 저는 태양광은 감점 요인이 어차피 이곳을 앞두고 바라볼 일이 없기 때문에 조망이나 여러가지 이 부분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N이라고 정하고 S라고 할 때 이곳에 안산이 있어요. 제가 마우스를 다루는 컨트롤 능력이 조금은 서툴기 때문에 자신이 있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토지 입장에서 이게 안산이죠. S죠. 이것이 N이고요. NS가 표시됐기 때문에 이것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라서 이쪽이 동방이고 이쪽이 서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해봅니다. 이곳에서 내 땅에서 집을 짓는다면 어느 위치, 어느 방향으로 집을 질 수 있겠느냐에서 최고 좋은 자리, 중간 자리, 그 다음 자리 이렇게 세 자리를 제가 선택해보고 불가한 방위, 가능한 방위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여기서 최고 좋은 자리는 이 자리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2번이고요. 그 다음은 이 자리가 3번이에요. 여기서 집을 진다면 우선 최고 좋은 1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1번은 안산이 있는 정남을 향해서 앞을 둘 수가 있어요. 향을 둘 수가 있어요. 또 이 방위가 S방위이기 때문에 남동 방향, 이렇게 남동 방향이에요. 남동 방향으로 향을 둘 수 있어요.
또 이제 서방이기 때문에 남서 방향으로 향을 둘 수 있어요. 이렇게 향을 남서 방위에서 남동 방향까지 정방 포함해서 정남 포함해서 이렇게 향을 둘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원거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면 어마무시하게 조망권이 확보가 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1번이에요. 2번 살펴볼게요. 2번은 이렇게 정남으로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서로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동으로는 둘 수 없어요. 왜? 상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능성 때문에 두 개의 방위로는 가능하되 세 개의 방위로는 제한이 됩니다. 조망에서 이쪽 상능선이 맞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이곳에서 정남이나 남서 간에 앞을 두더라도 이 앞면의 제 1번 자리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3번도 똑같은 거예요. 3번도 정남과 남서 간에 향을 둘 수 있지만 제 1번 위치에서의 정남이나 남동이나 남서처럼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좋은 위치에서 360도라면 180도의 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는 1번이 제1이다. 그 다음은 2번이고 그 다음이 3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말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관찰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산형의 맥 흐름을 볼게요. 이렇게 산형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산형은 이렇게 내려왔어요. 우리 땅은 이렇게 내려오다 이쯤에서 멈춰 섰어요. 또한 분파령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춰 섰어요. 본래는 이런 산형들이 이렇게 조금은 산만하게 이렇게 지룡들이 물고 내려와서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끝에서 갈무리를 잘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도로가 지나면서 이 산형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지저분한 부분들과 이게 본용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 부분 다 정리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 도로는 언제나서 이런 산에 이 지저분한 거 조금은 약간 부족한 측면을 다 보완해줬는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본용이 내려와죠. 내려와서 일정 부분 이쪽 방향으로도 갔지만 이게 분파를 해서 이곳에서 이리고 와서 도로가 나는 바람에 이쪽에서 갈무리가 완벽하게 됐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서 계속 달려가서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을 도로가 잘리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 동청룡도 깨끗하게 갈무리 되고 서백호도 깨끗하게 갈무리가 되었어요. 현재 산형상으로 볼 때 그것의 핵심용 이곳을 중심으로 동사가 되겠고 서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와 서사가 깔끔하게 정리됨으로써 이 터가 빛나는 터가 되는 거죠. 이 앞면에 안산이 있어요. 이 안산 기준으로 이제는 동서와 서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주령을 보호해주는 동서남북의 사들이 원만하게 정리되면서 앞에서는 이 무리를 이룬 이 부와 신하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무리들이 이곳을 향해서 조용하고 있어요. 여러 때들이. 그래서 이 터는 빛나는 터다.
갈수록 빛날 수밖에 없는 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이제 제가 설명 드린다고 했던 부분, 이제 도로 상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터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있느냐? 그럼 살펴볼게요. 우리 토지죠. 우리 토지 내로 4가지를 포함해서 현황도로가 있죠. 우리 토지를 지나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현황도로가. 우리 토지로 분명히 접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길에서 이렇게 우리 토지로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누구의 토지인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현황도로는 사율리 279번지의 토지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으면 이 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이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거리표는 여기서 거리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리표로 볼게요. 이렇게 거리표로 원거리에서 일단 보자고요. 좀 더 제가 우선 그 진입로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원거리에서 이 토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보면 이 앞에 묘지가 있잖아요. 이 묘지가 남의 토지고 용원 이렇게 내려와서 요쯤에서 이렇게 갈무리하고 이쪽에는 태양광이 있다고 했죠. 이게 남의 토지예요. 내 토지는 이쯤에서 이렇게 와서 이게 내 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지면 이쪽 방향으로도 조망할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다. 여기가 정남이고 여기가 남동간방이고 이 부분이 남서간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가 N이라는 존재로 여기가 S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동방이고 여기가 서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다 집을 짓는 것이 제 1번이다. 여기에 터가 약 제가 관찰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400평 정도 집을 줄 수 있는 터가 있다. 500평이 될 수도 있어요. 토목을 좀 잘 하시면은 400평 정도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단치기에서 2단으로 치던 3단으로 치던 집을 여러 채 질 수 있다. 큰 집도 질 수 있고 작은 집도 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면적이 8,600평이지만 이곳에 400평이 8,600평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터다. 이 앞면은 어마무시하게 이 터를 빛내줄 신화산들이 조응하는 산들이 있어서 이 터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길터가 되고 가난한 자 부자 되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터다. 명당 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려비를 통해서 우리 토지까지 현황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묘지가 남의 묘지라고 말씀드렸죠. 관찰자 입장에서 우측으로 가면 남의 토지 태양광이 있죠. 우선 우리 토지로 접하는 그 부분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마을길이에요. 이게 마을길이에요. 마을길. 우리 토지로 가는 길은 이 방향으로 간다. 이 검정하우스 이곳이 우리 토지예요. 묘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상당한 거기까지 마을 옆산이 다 우리 토지예요. 그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 방위가 우리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현황도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포장이 되어 있죠.
물론 개인 토지지만 현황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 토지를 지나서 이렇게 마을 뒤로 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거 좀 전에 지도로 보셨죠. 이 부분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이곳으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현황도로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 토지예요. 이렇게 우리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현황도로는 계속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도로는 이렇게 현황도로가 뚜렷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 순전히 조망권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조망권 입장에서 이 부분 이게 표시를 한 다음에 살펴볼게요. 우선 저희 토지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남의 토지는 태왕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남의 토지가 이렇게 일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망이 정남향을 향해서 S라 가정하고 N이라 가정할 때 정남 좀 진하게 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정남이 가능하고 남동이 가능하고 남서가 가능하다. 이곳에 약 400평의 길지가 있다. 길터가 있다. 이때에 우리 터를 빛내줄 이 동남의 살을 기준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우리 이 터의 핵심 혈처가 빛날 수 있도록 동서, 서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터는 아주 빛나는 터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정리된 친구들 부화로 해도 되고요. 조직 입장이라면 부하산들이 많이 있고 회사 입장이라면 신하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원들이 많은 거예요. 충성을 다할 사원들이 많습니다. 아니라면 돈이라면 이렇게 돈거리가 평생 대대손손 이곳 터를 빛내줄 이곳 터에 돈벌이를 해줄 그런 신하산들이 이렇게 확보된 이런 길터라고 말씀드렸죠. 조망을 좀 원거리에서 볼게요. 조금 원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터가 있고 이렇게 우리 터를 빛내줄 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개방감이 들도 있고 산도 있고 높지 않아요. 들도 있고 산도 있고 이곳으로부터 우리 터의 끝점으로부터 안산이 있고 그 주변으로 들이 있어서 조망이 상당히 좋고 조망 거리가 이곳까지 이렇게 엄청난 조망거리가 있어요. 시계가 이 정도 확보되는 거예요.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조망 번영대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 이번에는 살펴볼게요. 우선 묘지 살펴볼게요. 묘지는 우리 땅 하단부에 묘지가 있는데 감점 요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외에는 감점 요인이 없어요. 묘지가 이곳으로부터 이곳 약 200m 지점에 두 기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터 기존 동방은 버리는 카드다. 쓸모없는 카드다.
그쪽에 묘지가 있던 태양광이 있던 우리 토지에서는 조망 권역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또 보여질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감점 유임 자체가 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축사예요. 축사는 414m 앞에 있고요. 또 하나는 557m 앞에 300m 권역, 이 기본 권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본 조망 권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감점 유임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송전탑입니다. 송전탑도 있어요. 최고 단거리 송전탑이 600m고요. 조금 멀은 것이 700m고요. 조금 멀은 것이 900m 정도 됩니다. 송전탑도 300m를 넘는 700m, 평균 7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경계를 이루는 것이니까 거리를 측정할 수 없죠. 묘지도 거리를 측정할 수 없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감점 유임 해당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입지 조건을 구글 맵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토지가 이렇게 이곳에 있죠. 이곳에 있죠. 이제 구글 맵이니까 지도가 또 색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구글 맵 옆에서 능선을 다시 표시해 볼게요. 구글 맵이에요. 우리 토지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태양광이 있죠. 앞에 묘지가 이 정도 있죠. 우리 토지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제가 구글 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안산이 있죠. 우리의 조망 범위는 이렇게 개방감이 있다고 했죠. 남방으로, 동남간으로, 서남간으로 이렇게 개방감이 180도 있죠. 이렇게 있죠. 180도 있죠. 360도에서 180도는 개방감이 있어요. 이곳에 제1지가 여기에 400평이 있다고 그랬죠. 제2지 있다고 그랬고 제3지 있다고 그랬죠. 이곳에서는 제1지만큼의 조망이 없죠. 왜 산능선을 반방위를 이곳 기준으로 여기가 N이라 가정해 볼게요. N이라 가정할 때 동방은 산능선으로 가렸기 때문에 불가하죠. 남방은 가능하긴 하죠. 그렇지만 개방감이 제1지에 비해서 부족하다. 남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감이 부족하다. 제3지로 오면 더 부족하다. 남방으로 가더라도 주변에서 시계가 약간 방해되고요. 남서 방해로 가더라도 이렇게 산형 때문에 방해가 된다. 이런 점 말씀드리면서도 이곳 기준으로 구글 맵을 통한 산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도로 기준 이렇게 산형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산은 여기서 오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곳이 누가 보아도 비보가 되는 안정감이 있는 길지이면 분명하다. 이곳은 분명히 바람도 잠자고 가는 곳이면서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곳이면서 사방에서 좌우에서 막아주고 이곳 주산에서도 등에서도 막아주고 동쪽에서도 막아주고 서쪽에서도 막아주고 남쪽에서도 막아준다. 바람은 막아주면서 공기는 순환시킬 요소의 크고 작은 산들이 공기는 적당하게 순환시키는 안정된 터다. 이런 측면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곳을 3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3D를 통해서 보시자고요. 이곳이 우리 토지예요. 다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가 굵기를 가늘게 해서 우리 토지 표시해 볼게요. 우리 토지고요. 여기 안산이 있고요. 우리 토지 기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 터가 더 빛나는 터가 됐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 토지 기준으로 이렇게 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표시하자면 분파룡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 분파룡 중에서도 얘가 주인공인 것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보호사도 주변으로 가까운 분파룡도 있어요. 이렇게 분파룡들이 가깝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얘처럼 뚜렷한 용은 얘가 유일하고 앞에 또 안산이 있기 때문에 얘가 대장룡이고 주룡이다. 비록 분파는 분파지만 얘가 근접한 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 또한 확실한 사가 있다. 앞에 크고 작은 산들이 이 우리 터를 향해서 조용하는 형상으로 있고 개방감이 으뜸이라 이렇게 개방감이 으뜸입니다. 사방이 다 보여요. 제가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개방할 감이 있어요. 우리 터 기준으로. 또 등에는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산이 있고요. 네, 구글 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쪽 우리터고요. 구글 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우리터입니다. 네, 우리터예요. 네, 우리터. 앞에서 보자고요. 앞에서 보면 여기가 우리터예요. 우리터 앞에 안산이 있어요. 이렇게 개방감이 있어요. 큰 산이 없어요. 다 개방이 돼서 앞이가 이 원거리까지 얼마든지 이 원거리까지 가능합니다. 이곳 기준으로 반원을 그리자면 이렇게 다 조망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터죠. 이렇게 조망 가능합니다. 다 들녘이에요. 들녘이면서 아주 소소한 높이들. 이 산 자체가 높지가 않아 410m 정도가 그럴 거예요. 이 산이. 그러면 3D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우리 터입니다. 여기 산이 있고 이렇게 앞에 들판이 펼쳐져요.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요. 아주 원거리까지 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조망권이 으뜸이죠. 이렇게 조망 가능합니다. 배산 임수입니다. 이게 물도 좋아요. 물은 우리터 기준 내 앞에도 있지만 이 원거리 물도 다 우리 물이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물도 있죠. 또 멀리 물도 있죠. 이렇게 큰 물들도 있잖아요. 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이렇게 원거리의 물들도 있어요. 이렇게 원거리의 물. 좀 가능하게 제가 표시해 볼게요. 우선 대표물은 이 물이 대표물이에요. 이렇게 대표물들이 원거리에 있죠. 다 이곳 자체가 이렇게 다 물이에요. 물. 이렇게 여기에서 이것도 다 물이에요. 물이 합쳐되어 있는 거죠. 우리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배산 음수도 확실하지만 우리터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를 확실하게 조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터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서 이곳에서 부동산 전문가 관점으로 이곳에서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게 설명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풍수적 오로지 풍수 관점에는 이래서 여기서는 아들이 잘 될 거예요, 여기서는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또 무리하게 되는 잣대에는 약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줘서 중간자 입장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강조점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늘의 평가의 주요 핵심은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핵심 평가는 우리 땅의 경계를 기준으로 앞에 묘지가 소량이 있고 이곳에 태양광이 있다. 그렇지만 어차피 능선 너머, 태양광이 있는 쪽은 능선 너머라서 이쪽으로는 집을 짓던 무슨 시설을 하던 이쪽으로는 향 앞을 둘 수 없으니 이쪽은 감점 요인이 될 수조차 없다. 이 능선을 다 가졌더라면 금상첨화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 이 정도의 면적과 이 부분에서 이 정도 면적과 이 부분에서 이 정도 면적에서 좋은 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번의 입지 조건이 앞에 산소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도 남을 만한 이 산소가 있으니까 감점 요인이 충분히 되지만 이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는 좋은 터다. 이런 부분 강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관찰할 때 핵심이 이 터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이 현황도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현황도로 지금 이 마을의 현황도로 제가 그 부분을 표시해 볼게요. 마을의 현황도로가 분명하게 거리뷰를 통해서 보셨지만 마을의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중에 지도를 좀 당겨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마을의 현황도로가 내 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내 땅에 접해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 부분이 현장 임장을 통해서 사실인지 확인된다면 이 터는 투자 가치가 분명하게 있고 그 중에서도 이 400평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의 길지라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명장 조건에 충족하고도 남을 만한 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표를 보실게요. 보시면 입지 조건은 풍수 관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관점이지만 풍수 관점에서는 상급, 중급, 하급이 있다면 상급 조건, 좋은 조건, 상급 조건에 충족할 면적이 약 400평이 있다. 이 부분은 8,600평의 땅값보다도 몇십 배 더 중요한 터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투자 관점은 투자를 할 이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이 약 8,600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폐율은 20%, 용적률 80%를 적용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병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지평가 사실 제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하게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관점과 풍수 관점의 중간 지점에서 저는 평가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오포가 의뢰했던 부분에 대한 토지평가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